세 번째로는 박성민 민 정치 컨설팅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정치와 도덕이 공존 가능한가? 이 질문은 정치는 왜 도덕적이지 않을까? 도덕적이지 못할까? 이게 솔직한 질문인 것 같고요. 부제에 붙어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는 정치는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일하는 영역이라는 그런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 정치는 합리적 영역이 아니고 한목적적 영역입니다. 좋은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의 영역이고, 그것이 충돌나죠. 그러니까 정치는 이 법과 도덕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, 정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법적 책임, 도덕적 책임, 정치적 책임으로 어느 정도 변별이 있습니다. 이 법가와 육아 논쟁 이래로 그래도 법치와 덕치 논쟁은 오래전에 법치의 승리로 결론이 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저희가 다 알고 있었는데, 촘촘한 법과 제도로 정치인의 일탈이나 권력의 일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다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. 적어도 이제 극단적 포퓰리스트인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선출된 독재자들이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. 근데 지금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간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? 돌고 돌아서 다시 덕치의 시대로 돌아간 그런 느낌입니다. 이게 그 포퓰리즘과 탈진실 시대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, 이게 극단적 진영 논리와 정치 훌리건이 판치는 현실에서 정당 유권자 제도가 민주주의 문지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정치인의 도덕성은 세 단계에서 일단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, 정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한번 거릅니다. 그 다음에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서 한번 걸러줍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정활동이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도로 걸러주게 됩니다. 근데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작동을 멈췄습니다. 이게 지금 오늘날 정치인의 도덕성이 왜 지금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이것은 상대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가짜뉴스라고 부르고, 우리 편 주장은 거짓도 대안적 진실, 대안적 사실이라고 부르는 전쟁판에서 도덕성이라는 게, 도덕적 기준이 한각에 치부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 얘기인즉슨 정치에서 도덕이 무력화되는 것은 개인 탓이라기보다는 저는 진영 탓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정치는 본질적으로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개인은 복잡해도 군중은 단순해집니다. 개인은 착해도 군중이 되면 누구나 훌리건이 될 수 있습니다. 아까 정 교수님도 인용하셨습니다만, 나인홀드 리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.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지만 군중이 되고 집단이 속에 속하는 순간 민족적, 계급적, 인종적으로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.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,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 경쟁자로 볼 겁니다. 민주주의의 위기는 전쟁이 됐기 때문입니다. 진영, 지역, 세대, 계층, 성, 종교 간 전쟁은 이미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일탈하는 것은 그것을 별 문제 삼지 않는 진영 내의 온정주의 때문입니다. 공천제도, 공직자의 검증제도, 청문제도가 모두 무력화된 것은 도덕적 이중 태도인 된 것과 도덕적 이중 태도인 내로남불도 진영주의 때문입니다. 결국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
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.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사람들은 공천 과정에서 좋은 후보를 낼 수밖에 없고 유권자가 좋은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자기들이 공천한 공직자가 일탈을 했을 때 엄하게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, 지금은 당원 80조가 무력화되는 거에서 봐서 알듯이 모든 거를 다 전쟁이기 때문에 다 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. 아담 셰브르스키는 민주주의는 여당이 평화적으로 야당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라고 정의했습니다. 아주 탁견입니다. 집권 세력이 옛날에는 정권을 빼앗기면 다 죽었습니다. 이긴 자가 진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권력을 잃는다는 건 죽는다는 걸 의미했지만, 현대 민주주의는 정권을 놓쳐도 죽지 않는 거, 평화적으로 야당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.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까? 지금은 정권을 놓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됐습니다.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, 앞으로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거, 우리 정 교수님도 이제 정당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걸 좀 넘어서서 정치가 본질적으로 집단적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, 진영 전쟁이 되면 정치와 도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. 정당 간의 경쟁이 스포츠처럼 되면 정치와 도덕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. 공천제도나 선거나 직무수행에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결국 문제는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아무리 촘촘한 엄청나게 그 공무원 검증의 질문지가 있고 답변을 해도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. 이거보다 더 허술할 때도 작동했던 도덕적인 책임이 거의 지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대기 번호표와 같이 쇠치기를 하지 말자, 한 줄 섭시다라고 하는 계몽적, 또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그것으로서 한 줄 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번호표를 갖다 놓음으로써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는, 결국 우리는 다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. 그러면 이 공직자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어떤 정치인이 도덕적인 사람이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이래야 되는 게 정치가 아니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도 이 안에 들어와서는 도덕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도 좀 같이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,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